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겠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뭐 아파트 분양이 있어요. 그 지역 사람은 1순위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살아야 되는데 방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주소를 옮길 수가 없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 가서 월세 주기는 아깝고 전세를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 전세 보증금 뭐 한 1억 들어간다 했을 때 내가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면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게 또 있죠. 법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옮길 수 없잖아요. 법인이 직원들 주거를 위해서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 그 임차보증금 확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쓰여 있듯이 전세권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저 지방에 내려가서 직장 때문에 내려가서 한 2, 3년 살아야 되는데 주소를 내가 글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한테 내가 여기 방을 얻는데 주소를 옮기지 못하니 전세권을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살고 있다가 만기가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방법이 이제 막 달라고 독촉을 해도 안 줘요. 그럼 방법 없어요. 그 집을 뭐 전세가 들어있으니까 그 집을 경매 넣어야죠. 뭐 낙찰대금에서 반환받고 그냥 난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중요하죠. 설정하는 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모든 게 생각처럼 되는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내가 1억의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그 집을 경매를 넣고 보니 어메나 1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8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되면은 어메 전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그 법원에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민법에서 전세권이란 뭐냐? 민법 301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또한 전세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수익하는 용익적 성격과 함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죠. 전세권은 용익기간이 종료하여 용익 물권성이 사라지면 전세권은 담보 물권성만 남고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전세권 설정하고 들어가 살다가 기간이 끝났어요. 용익 물권성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담보 물권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 물권이니까 이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서 나온 돈 갖고 내가 찾아 나가는데 여기서 제가 맹점이라고 하나 이제 글을 써놨는데요. 이 맹점이 뭐냐면 그 집이 경매를 넘어갔는데 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자, 여기서 전세권자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전세권을 이유로 한 경매를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임의경매입니다. 왜?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근저당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임의경매예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임의경매가 됩니다.
그 전세권 날짜를 기준으로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그냥 배당받고 끝나는 거예요. 다 받건 못 받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소멸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을 했죠. 배당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은 배당금? 못 받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이고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자는 낙찰자의 명도 대상이 됩니다. 아유, 서글픈 일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세권자였고 기한이 끝났어요.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세요. 그러면 한 4, 5개월 내지 6, 7개월 지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그 당해주택을 압류를 하고 그 압류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압류에 의한 경매는 강제경매가 되겠죠. 그렇게 강제경매를 신청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제경매가 신청이 되면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하면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냥 쉽게 여태까지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요. 그러면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넣지 마시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다가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세요. 소송을 제기하시라고요. 집주인한테. 그러면 몇 달 지나서 판결문이 나와요. 판사로부터 땅땅. 집주인한테 전세금 줘라. 뭐 이자 얼마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압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압류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낙찰자는 내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인수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전세권 있고 그러면은 뭐 동네에 이런 법무사나 이런데 법률 좀 아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그거요 전세권으로 경매 넣으면 돼요. 그러죠. 물론 전세권으로 경매 넣으면 뭐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으로 경매를 넣지 마시고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고 소송을 제기하세요. 그래서 받은 판결문으로 그 집을 압류를 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역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세권자가 아니고 입찰자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죠. 입찰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에 의한 경매가 나온 게 있나?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나를 찾아봐야죠. 그 다음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물건 중에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게 있는가? 그렇죠? 당연히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지 않으니 이런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하면은 괜찮겠죠? 오늘 얘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